이번에 마이클 셀러 회장의 계정에 주황색 점이 가득 찍힌 차트 한 장이 올라왔죠. 여기들은 설명은 없었습니다. 딱 한 줄, 우리 색깔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다. 몇 년 동안 이런 글이 올라온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이 회사의 비트코인 매수 발표가 따라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이 술렁였었고 드디어 이제는 다시 사는구나. 근데 저는 이 글에서 조금 다른 게 먼저 보였습니다. 이 글이 최근 한 달 사이에만 벌써 5번째거든요. 그리고 앞선 4번 동안 이 회사가 실제로 산 비트코인은 0개입니다. 심지어 어젯밤 5번째 글의 결과가 적힌 공식 서류까지도 이미 나와 있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티지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상장 회사죠. 거의 매 주마다 사모으는 걸로 유명했던 곳인데 근데 마지막으로 산 날이 바로 6월 22일입니다. 그때 520개, 우리 돈으로 약 520억 원어치였는데요. 이것마저도 최근 들어가지고 가장 작은 편에 드는 규모였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5주 연속으로 단 한 개도 사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백데이 같은 경우는 최근에 2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인데 그럼 그 사이에 올라온 매수 예고 같은 글 5개는 다 뭐였을까요? 이 결과를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6월 28일에 차트가 더 필요하다는 글이 올라왔었고 다음에 나온 건 매수가 아니라 회사 돈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계획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5일에도 비슷한 글이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오히려 회사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의 비트코인 매각 공시였습니다. 나머지 2번은 아무 일도 없었고요. 그리고 2번입니다. 미국에 상장된 회사는 중요한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요. 이번에 이 회사가 낸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난주에 주식을 팔아가지고 8,100억을 모았더라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보유량 84만 3천여 개, 변동 없음. 이 5번째 글도 매수로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안 살 거면서 왜 자꾸 이런 글을 올리는 걸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왜 색깔이라는 단어였을까요? 이 단어를 뜯어보시면은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시게 될 텐데 이 회사 차트에서 비트코인을 산 날은 주황색 점으로 찍힙니다. 지금까지 찍힌 주황색 점이 113개입니다. 근데 마이클 셀러 회장이 색깔을 다른 뜻으로 쓴 적이 있었는데요. 작년 11월 말 이 초록색 점을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글을 올렸는데 바로 다음날 비트코인 130개 매수랑 함께 달러 현금을 2조 원 넘게 따로 쌓아두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었고 그리고 올해 1월 초에는 주황색이냐 초록색이냐 하고 묻는 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버릇에서 주황은 비트코인이고요. 초록은 달러 현금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색깔이 하나 더 필요하다는 말은 2가지로 읽히겠죠. 주황점을 다시 찍겠다. 그러니까 매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겠고 말 그대로 주황색도 초록색도 아닌 3번째 색깔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도 있겠습니다. 본인은 어느 쪽인지 끝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회사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이 회사가 요즘 코인 대신에 현금을 쌓고 있다는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어젯밤 보고서 기준으로 그 현금이 5조 6천억 원, 이 규모까지 불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현금을 모을까요? 이 회사는 정해진 배당을 약속하고 팔아둔 주식과 빌린 돈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배당과 이자로 2조 6천억 정도를 꼬박꼬박 내야 됩니다. 이 마이클 셀러 회장 설명으로는 지금 쌓인 현금이 그 기준으로 2.1년치라고 하는데 그리고 속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에 이 회사는 주식을 전부 합친 값이 회사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 값어치보다도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새 주식을 찍어가지고 팔아서 코인을 사면은 기존 주주들 몫이 오히려 줄어드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해오던 그 방식을 멈췄다라는 거죠. 근데 어젯밤 보고서에서는 낯선 항목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배당을 약속하고 팔았던 자기 회사 주식을 370억 규모로 다시 사들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항목 잠깐 뒤에서 다시 꺼내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크게 한번 확대해 볼게요. 주황점 113개를 전부 다 합치면 84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고 들어간 돈이 약 95조 원입니다. 근데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81조 원 안팎입니다. 차이가 약 14조 원, 아직까지 팔지 않았으니까 확정된 손해는 아니고요. 시세에 따라서 매일 달라지는 장부상 숫자이지만 평균 얼마에 샀는지를 보시면 감이 옵니다. 1억 1200만 원대. 그러니까 이 5개의 글은 돈을 잘 보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물려있는, 그러니까 산 가격보다도 시세가 한참 내려가 있는 상태로서 약 14조 원을 버티고 있는 회사가 올린 글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새벽 우리 시간으로 미국 목요일장이 끝난 뒤에 이 회사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잡혀있는 상황인데요. 석 달치 장사 결과를 공개하고 시장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5조 6천억 정도 현금을 어디에 쓸 건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침묵조차도 하나의 답이 되는 자리란 뜻이겠죠. 그리고 이것보다 하루쯤 앞선 목요일 새벽 3시 미국 금리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 집계로는 금리를 그대로 둘 거라는 쪽이 열에 6, 올릴 수도 있다는 쪽이 열에 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목요일 새벽에 금리, 금요일 새벽에는 이 회사의 답이 연달아 나오는 주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미뤄둔 370억짜리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황색은 매수, 초록색은 현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젯밤 돈이 간 곳 중에 하나는 매수도 현금도 아닌 3번째 용도, 자기 회사 주식 되사기였습니다. 어쩌면 다른 색깔이 필요하다던 그 말의 답이 이미 어젯밤 보고서에 먼저 찍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 회사 이야기가 왜 비트코인 전체 흐름하고 이어지느냐? 여기서 바로 3번째 뉴스가 등장합니다.
작년 고점을 맞췄다고 소개되곤 하는 트레이더 칼라 XBT라는 사람이 며칠 전 내놓은 분석인데요. 원래 기본 통념은 이렇습니다. 4년마다 한 번 새로 세상에 나오는 비트코인 수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날이 있는데 그 가격은 그 반감기가 지난 다음에 크게 상승하고 역대 최고가도 반감기 뒤에 나온다라고요. 근데 지난 사이클에서는 이 순서가 뒤집혔죠. 2022년 11월 바닥을 찍은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한 달 넘게 앞둔 2024년 3월 역대 최고가를 먼저 갈아치운 겁니다. 이 바닥에서 최고 가격까지 걸린 시간은 이 분석가 집계로 476일, 예전 사이클들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걸로 보고 있어요. 다음 반감기 전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갈아치울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직접 해본 단순 계산입니다. 다음 반감기는 대략 2028년 4월쯤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거기서 476일을 거꾸로 세워보면은 2026년 12월 말 언저리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주장이 지난번과 같은 속도로 맞아 떨어지고자 한다면 올해 안에 늦어도 연말까지는 바닥이 나와야 된다는 계산입니다. 언젠가 상승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이 날짜가 붙어있는 주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최고가는 작년 10월달 기록한 1억 8,800만 원 라인을 다시 넣는다는 뜻이니까요. 지금 가격의 2배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영상들에서 소개드렸던 하락 쪽 분석들도 공교롭게도 올해 4분기 언저리를 바닥 후보로 봤었는데요. 오른다는 계산들과 내린다는 계산이 서로 다른 방법으로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만나는 지점이겠죠. 이 사이클이 왜 이렇게 빨라졌느냐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사주는 큰 회사들과 기관 자금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하나의 해석이겠지만 그 꾸준한 매수의 대표가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지금 5주째 멈춰있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새벽의 발표는 한 회사의 실적 발표로 끝나지가 않는다라는 거고, 이 사이클이 빨라졌다는 저 주장이 앞으로도 갈 수 있는지, 그 바탕이 되살아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확인하실 건 딱 세 가지입니다. 금요일 새벽 실적 발표에서 현금 5조 6천억 원 용도를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다음 주 월요일 보고서에 매수가 다시 등장을 하는지, 그리고 조금 길게 봤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 바닥이 확정되는지, 이게 476일 계산의 첫 번째 확인 지점이고, 마이클 셀러 회장이 한 달 사이에 5번째로 매수를 예고하는 듯한 글을 올렸지만요. 이번에 공시가 보여준 건 5주 연속 매수 연계 5조 6천억 원까지 불어난 현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의 용도는 이번 주 금요일 새벽 실적 발표에서 설명될 수밖에 없을 거고, 하루 앞선 목요일 새벽 미국 금리 발표가 예정돼 있죠. 그리고 반감기 전에 신고가가 온다는 사이클 계산이 맞으려면은 올해 연말까지 바닥이 나와야 되는데요. 그 계산의 바탕이 되는 꾸준한 매수가 되살아나는지 여기서부터가 이번 주부터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 금요일 새벽 이 회사가 고르는 색깔은 주황색일까요? 아니면 초록색일까요? 아니면 이번에도 새로운 색일까요? 이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 예상을 남겨주시면 발표 나오는 대로 그 내용들을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알트 장세가 맞습니다. 이 머리로는 다들 알고 계세요. 근데 하루 종일 알트 타점 들여다볼 시간 솔직히 없으시죠? 일도 하셔야 되고요. 가끔은 쉬기도 하셔야 되고요. 놀러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대신 써주고 있습니다. 1년 365일 주말에도 명절에도 시장 모니터링 드리면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난 4월 한 달 동안 47개 종목에서 수익 실현시켜드렸고, 아직 5월 중순도 안 된 상황에서 16개 종목 수익 실현 시켜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1개 이상씩은 꾸준히 수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리플,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무거운 메이저 코인만 들고 있으시면은 당연히 답답한 구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 소규모 알트 위주로 빠르게 치고 빠지면서 수익 수단을 만들으셔야 되는 시장인 거고,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메이저 알트 비중 그리고 소규모 알트 비중들을 나눠가지고 포트폴리오로 같이 끌고 갑니다. 이 수익 타점 정보 커뮤니티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바로 도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